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교수신문은 올해 사자성어로 공명기조를 꼽았습니다. 머리가 두 개인 새가 다른 머리를 미워해 독이 든 열매를 먹어서 결국 다 같이 죽게 됐다는 데서 비롯된 말인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열과 갈등 속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온누리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입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배려와 이해로 서로 존중하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멍석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기성세대와 청년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페트롤전북 특집 멍석 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저희는 특집으로 청년 이야기를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 5분과 그리고 몇 년 전 청년 2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역시 참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셔서 그러신지 가슴속 이야기를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같은 전북에 살고 있습니다만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직업의 분야 또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마다 자신만의 발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발언을 해주시고,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지난 마을 만들기 센터 이근우 씨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군요. 저의 주제는 청년이 지역으로 오기를 원한다고요? 진짜요? 라고 잡았습니다. 네, 진짜인가 싶죠. 표정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로 청년들의 좀 자존감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설문을 하나 지역에서 봤습니다. 백운면에 있는 흰구름 자군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었던 설문인데, 우리 10대에서 50대 분들한테 질문했어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61% 정도 되더라고요. 반대로 60대 이상 분들에게 여쭤본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도 지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65% 정도가 난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의문스러운 거죠. 지역에서 청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아이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이, 그럼 돌아오는 청년들한테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이 정말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 지역에서 청년들 바라보는 그 시선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15년에 지난해 돌아왔을 때 저도 그 시선을 같이 느꼈었던 거죠. 저 친구는 뭐가 조금 불편했나, 도시 생활이 적응을 못했나, 뭐 이런 점들을 가지고 넘겨짚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년 지나면서 많이 바뀌긴 했으나 과연 다른 지역도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정말 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거가 청년들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 정책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공감이 되고 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건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제가 느꼈던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무슨 돼지 구제역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방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년 문제가 막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으니까 막 만들어낸 정책들을 막 뿌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과 좀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죠. 일단 한 가지 모습을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단조로운 일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참여자가 아니고 이제 공급자, 이 사업자들에게는 청년을 고용하면 일자리 비용을 지원을 해주네? 어떤 이익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에 노동력이 없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그 계약 끝나고 나면 과연 지역에 남을까라는 거죠.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뭐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다양한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굉장한 포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경험하면서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면 그 후에 자기가 어떠한 또 생각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텐데,
돈 주니까 그냥 그 청년 일자리가 있으니까 난 지역에 산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사업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주에 대한 청년 거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5년간 10년간 기본적인 거주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결혼, 육아, 교육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될 텐데 이건 안정적인 거주 상태가 있지 않으니까 하는 거라고 하면 막 쉐어하우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 집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막 만들어지는 것들이 공감은 저는 아마 잘 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됐고요. 또 지역 농촌이 더 그래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집 진짜 멋지게 지어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청년들은 좀 속이 좀 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더 조금 신경 썼으면 청년 거주의 문제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아마 그것이 좀 시작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청년 이야기로는 이제 그때 처음 우리 방송했을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적극적인 행정이 청년들의 자립성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는 모습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히는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발견했을 때 그걸 스스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그 노력된 것들이 어째 정책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정책에 대한 실효성, 지속성들이 보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돈이 투입되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고 뭐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작스럽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성과를 막 보여줘야 되고 청년들이 뭐 있으니까 청년 축제 해야 돼, 청년 정책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막 성과물들 달라고 하죠. 그럼 청년들은 들러리를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지역이라는 농촌 지역이라는 곳이 도시처럼 좋아서 오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지역의 매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역의 매력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을 강취하고 싶고 그 지역의 매력을 찾는다는 것은 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라고 해서 모든 공공 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걸로만 의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전 주민이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줬을 때 그게 좀 실효성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러네요. 지역에 청년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내 자식은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청년들의 생각과 좀 괴리된 너무 지나친 적극의 행정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 핵심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분 계시면 예 하시죠. 저도 전주에 왔을 때 엄마가 되게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워, 막 창피스럽고 막 이제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왜 그럴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엄마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위안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격한 공감을 하는 게 거주 문제예요. 집은 굉장히 좀 거대한 문제잖아요. 그 청년한테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아파트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그냥 주택에서 살았는데 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마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또 거기 마당을 넘어가면 그냥 골목도 자연스럽게 그냥 뛰어다니고 막 이런 동네에서 살다가 서울 고시원을 한번 경험을 하고 유체 이탈까지 경험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유년 시절이 너무 좋았나 봐요. 이제 그런 집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런 동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동네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 옛날에 이제 70년대 부촌이었지만 지금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며 뭐며 이제 휩쓸고 가면서 빈집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빈집들을 보는데 한편에서는 청년들은 진짜 집이 없다고 집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빈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기회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빈집을 집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싸게 임대를 해서 고치고 그냥 같이 지내고 뭐 숙소로도 활용하고 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청년들 같이 이제 2명이 거주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하우스 한번 전주라고 하면 서울하고 다른 쉐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1, 2층 따로 쓰는데 뭐 골목 마당은 같이 쓰는 아니면 그냥 집도 따로 쓰지만 어떤 동네를 통째로 같이 쓰는 이제 이런 뭔가 커뮤니티가 되는 동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엄마가 좋아하셔야 되는데 왜 내려오지? 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학교를 2년을 하는데 그 학교에는 서울에서 오는 친구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들어갈 때 진학 담당 선생님한테 완주 관내 진학 담당 선생님한테 다 보냈어요.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 혹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지역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연결을 시켜달라 편지까지 써서 한 건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첫 번째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지역에 남는다는 게 창피한 일인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도 창피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동안에 지역에 남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짠가? 그리고 고등학교에 있는 진로 상담하는 자료를 봤거든요. 뭐 홀랜드 6개 유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6개 유형 옆에 직업은 다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반듯한 직업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완주에 있는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하는데 그 안에 농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뭐 센터장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만 맡고 있는 거죠. 뭔가 이게 아이러니한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도 지역에 많이 남잖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 농장을 이어받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네,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남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또 조금 이제 외지에서 온 청년들하고 어떻게 만나게 해서 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좀 꾸며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인식도 지금은 그래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어른들도 뭐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그래 뭐 대도시 보내봤자 뭐 큰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네, 저희 확실히 엄마도요. 변하고 예, 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제가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라디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네,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고은사 선생님처럼 뭐 청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점점 여건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근우 씨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고 선생님 하고 있는 일에 약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소유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 계속 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 지속성을 얼마나 유지할 거냐 뭐 이런 한계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근우 씨가 얘기한 걸로 보면 사실 좀 지자체가 저는 땅을 좀 사서 예를 들면 청년들 그룹한테 한 99년 임대를 해주고 네 99년 이거 뭐 영구 임대이죠. 대신에 집은 너희들이 알아서 져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사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하는 정책은 뭐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농촌에도 청년 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LH가 와서 자꾸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농촌에 적합하지도 않고 청년들 보고 들어가서 사람 그게 9평이래요. 네,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청년들이 좀 스스로 무언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그게 아까 자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보호만 좀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년 쪽으로 없던 이제 과가 생겼어요. 청년 어느 시죠? 쪽으로 익산시입니다. 청년 쪽으로 과도 생기고 청년 센터라고 해서 시설도 삐까뻔쩍하게 이제 해놓고 이제 청년의 앞으로의 일자리라든지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겠다 이렇게 포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작이라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청년의 분야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취준생만 청년인 게 아니고 대학생만 청년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이제 곧 있으면 청년이 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각 역할과 분야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또 하나의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서 지자체에서 역할들을 하고 또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들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9평짜리 집은 안 만들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간다는 표현이 마치 어디가 위에요? 그러면 이게 수도권이 위에요? 그 요즘에 화제가 된 기사가 보면 벚꽃이 피는 지역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글쎄요 이것들에 대한 기사도 그렇고 이것들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글쎄 어디가 높을까요? 그 뭐 고도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득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가 상선약수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물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가장 저 바닥으로 내려가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 가장 큰 넓은 바다가 돼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가 버티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그래서 지역의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주셔야 되고 희망을 좀 더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갖고자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이근우 씨의 청년 발제를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그 내려간다는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발제를 하실 분은 정읍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운영 중인 전미정 우리 대표님께서 청년들이 아닌 기성세대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원래 입시미술학원을 한 20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형 회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미술학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5년 뭐 막 이렇게 계속 같이 된 친구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얘네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근데 나이가 30대가 되고 넘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3명, 4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술학원은 인구는 계속 주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미술학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렇게 어떤 기관 같은 데서도 좀 뭐 로고라든가 뭐라든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구동성 하는 말이 맡길 데가 없어 막 그러면서 이제 큰 발주권들이 다 외부로 나가는 거죠. 작게는 전주 뭐 서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차려놓으면 될 것 같네.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그러니까 딱 그거였어요. 누가 뭘 해주는 세상은 이제는 뭐 기대할 수 없는 게 분명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지 않으면 뭐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었어요.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딱 그때가 사실은 정말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아주 안정적으로 살이 더 쪘을 수도 있는 그게 참 괜찮은 때였거든요. 참 괜찮고 미술학원도 이제 이렇게 안정이 다 된 거야.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완전히 되고 제가 조금은 편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 갔죠. 여러분들이 여기 내려온 이유처럼 저도 돈만 벌고는 못 살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안정되면 재미도 없고 계속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치가 생기는 거죠.
그 일환이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사심이 좀 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빨대를 꼽아볼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 아주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운영하면서 제가 기성세대한테 느꼈던 점,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성원들은 숫자가 돼요.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하고 상주를 해서는 3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이제 인원을 지금 이제 3명이 됐죠.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산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채용이 된 거고, 둘이 하면서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모집 공고를 계속 하는데 어머 진짜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없는. 하다못해 제 제자들마저도 제가 은근히 이렇게 흘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힘을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했던 그 친구들 외에는 새로 또 다시 이렇게 그 생기는 제자들이 또 온다던가, 또는 그 정읍에도 뭐 청년들이 꽤 있는데 안 와요. 모집 공고 했을 때 외부에서도 원서는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가 좀 안 맞거나, 또는 나이가 아주 많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 두 가지였었죠. 여러 그리고 그 이제 그 청년을 만나는 게 힘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오픈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무시를 사실은 초반에 좀 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화가 나는 게, 우리 애들 정말 전공에서 정말 그림 얼마나 잘 그리고 경력도 있던 친구도 있고 막 이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이렇게 뭐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디자인하는 거 일거수 막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는 분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죠. 아이들이 고향으로 또는 안정되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안정이라 하면 기본적인 수익이 최저임금이 되는 그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서울에서 있던 애들이 내려오지 않거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읍이 아닌 다른 곳을 찾게 되는 이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거든요. 가면 예를 들면 초봉 받아서 집 얻고 뭐 이렇게 살면 생활이 도저히 되지 않는, 서울에 연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걸 뻔히 아는데도 진짜 180만 원을 받고 서울에 가요. 왜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요. 그게 이유는 하나죠. 부모님들이 기껏 미술 그림 가르쳐 놨더니 정읍에 있겠대. 그러니까 막 낙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분들한테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놀 곳이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떠나야만 하는 이유들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정읍도 1시간 걸리거든요. 서울이 KTX 타면 길면 1시간 반이에요. 그냥 진짜 뭐 아주 쉽게 왕래를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인식에 대한 것들, 내 자식이 정읍에서 산다고 할 때 그 한심하게 쳐다보고 계속 기대 이상의 불필요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어디 좋은데 서울로 학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성세대가 갖는 그대로 세상을 살면 이 시대가 바뀌는 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 분들이 일단은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를 꼭 가지셔야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만 당장, 그러니까 경쟁으로 봐요. 청년을 경쟁해요. 청년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정책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니네는 뭐 받았다며 막 이러면서 그러고, 그런 시선들, 그리고 청년들이 조금 움직이면 저희 정읍에 또 하나 청년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고 행사하고 이러는 업체가 또 있어요. 주변에서 걔네가 일 다 한대 뭐 이런 소리, 저희도 그런 소리 되게 많이 견제 듣거든요. 다 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 안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발을 디디기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을 변화하지 않으면 진짜 지방은 소멸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기성세대 분들이 당장 내가 내 먹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지키려다가
정말 인구가 다 떠나는 네.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미정 선배님 같은 분만 계시면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생각해 보면은 앞서서 이런 선배님들 이런 기성세대 분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청년들이 설 자리를 세워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아 이런 어른으로서 역할들을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잘 사는 지역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 아니면 좀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임경수 박사님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아줄 건 안아주고 또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또 조금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희 세대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언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뭐 그런 것들을 겪었던 세대인데 그렇게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 나이가 딱 되니까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또 무언가를 하고 싶어해요. 그거가 꼭 그러니까 이제 귀농 교육도 가보면 농촌에서 한방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뭔가 또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야. 약간 우리 세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그리고 후배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좀 퇴로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또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제안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 저희 세대, 저희 위에 세대를 뒷방에 모시는 뒷방 프로젝트 뭐 이런 걸 좀 해야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뭘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장해 주게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아무튼 세대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거고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이 바로 윗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컸고 사실 지금 저희 완주에 와 있는 청년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청소년들 교육을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서울에서 멀쩡한 청년들이 와가지고 동네에 살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는 그런 정보를 한 번도 얻은 적이 없거든요. 왜 왔을까? 저 오빠는 뭐를 할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저희 세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뭐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다음 세대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좀 다양한 경로들이 만들어지면 좀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총국 페트롤 전북 멍석토론 청년이 살면 전북이 산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